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입니다. 35살의 싱글맘이며 제 딸 마논과 함께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아르에서 살고 있어요. 마논은 이제 6살이 되었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호기심도 많은 아이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마논은 심각한 음식 알레르기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요. 밀가루, 유제품, 견과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일부 채소와 과일에도 반응을 보이죠. 조금만 잘못 먹어도 온몸이 붉어지고 심하면 숨쉬기도 힘들어져요. 저는 매일 딸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민하지만 늘 어려움을 겪어요. 오늘도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또 열어봤지만 만홍이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어요. 변한 건 없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부엌 문 앞에서 만홍이가 조그마한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서 있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아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래, 우리 만홍. 뭐 먹고 싶어? 하지만 만홍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다시 냉장고를 들여다봤어요. 계란, 우유, 치즈, 바게트, 버터. 하나같이 만홍이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럴 때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뭐라도 먹여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뭘 만들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만홍이는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밀가루. 안 돼요. 유제품. 더더욱 안 돼요. 견과류.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요. 심지어 바나나 같은 과일도 얼굴이 붉어지고 가렵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음식 일기를 써보라고 했지만 이미 몇 달 동안 해봤어요. 아무리 기록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만홍이는 조금만 잘못 먹어도 온몸이 붉어지고 가려워서 밤새 긁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이면 피곤에 쩔어 있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다시 닫았어요. 엄마, 그냥 배고파요. 먹고 싶은 건 따로 없어요. 만홍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 만홍,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 만홍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급하게 부엌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뭐라도 있어야 해요. 뭐라도. 싱크대 서랍을 열어보니 쌀과 밀가루가 보였어요. 밀가루는 안 되니까 쌀밥을 지으면 될까? 근데 함께 줄 수 있는 반찬이 없어요. 야채 스프라도 조금 끓여야 하나? 아니, 만홍이는 국물도 가려야 해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럴 때마다 무력감이 몰려와요. 엄마라는 게 이런 걸까요? 아이가 먹을 게 없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몇 번이고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조심해서 먹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음식을 하나씩 배제하면서 안전한 식단을 찾아보세요.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저는 이미 수십 번 실험해봤어요. 만홍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결국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부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어요. 그때 만홍이가 다가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그냥 주스라도 마실래요? 저는 얼른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꺼내 만홍이 작은 손에 쥐어줬어요. 만홍이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아침 식사가 끝났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부엌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다시 부엌을 서성이면서 아침에 아무것도 못 먹인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번에는 뭘 먹일 수 있을까요? 야채 스프? 아니, 만홍이는 스프도 잘 안 먹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어요.
새로 이사 온 저희 집에 이 시간에 찾아올 손님은 없었거든요. 누굴까요? 만홍이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중년의 한국인 여성분이 서 계셨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윤정이에요. 새로 이사 오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새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국식 김밥을 만들어 봤어요. 따님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김밥, 한국 음식?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거의 몰랐어요. 프랑스에서 아시아 음식이라고 하면 보통 중국 요리나 일본 초밥이 먼저 떠오르니까요. 한국 음식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맵고 향이 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음식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혹시 어떤 재료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실래요? 저는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열어봤어요. 밥, 오이, 당근, 달걀, 참치. 특별한 소스나 양념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홍이가 스스로 음식을 궁금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먹어도 돼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늘 먹을 것을 거부하던 만홍이가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다니. 윤정 씨를 힐끔 쳐다보니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홍, 한 입만 먹어볼래? 만홍이는 머뭇거리다가 작은 김밥 한 조각을 집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혹시라도 한 입 먹고 다시 거부할까봐.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어요. 만홍이는 천천히 한 입을 베어 물었고 또 한 입, 또 한 입.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만홍이가 처음으로 겁내지 않고 새로운 음식을 스스로 기꺼이 먹었어요. 저는 만홍이가 김밥을 먹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늘 뭘 먹으라고 하면 싫다고 하거나 몇 입 먹고는 기침을 하거나 피부를 긁던 만홍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작은 손으로 김밥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또 한 입, 또 한 입. 저는 숨을 죽였어요. 혹시라도 갑자기 몸이 붉어지거나 가렵다고 할까봐. 만홍아, 괜찮아? 만홍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맛있어. 정말? 저는 얼른 만홍이 얼굴을 살폈어요. 혹시라도 입 주변이 붉어지거나 피부가 부어오르진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만홍이는 이제까지 못 먹었던 새로운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었어요. 김밥이 특별한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 저는 옆에 서 있던 윤정 씨를 힐끔 쳐다봤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만홍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이 김밥에 특별한 게 들어있나요? 아니요. 그냥 밥에 야채 조금, 계란, 참치 넣은 김밥이에요. 아이가 있다 해서 양념도 최소한으로 했고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만홍이는 원래 쌀밥도 잘 안 먹어요. 채소는 더더욱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왜? 만홍이는 김밥 한 조각을 다 먹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이거 또 먹어도 돼? 저는 속으로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응, 천천히 먹어. 만홍이는 다시 김밥을 집어들었고 저는 손에 힘을 주고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김밥을 다 먹고 난 뒤 만홍이는 만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음식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김밥 한 조각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김밥, 음식 알레르기. 별다른 정보는 없었어요. 그냥 영양이 균형 잡힌 음식이라는 얘기뿐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만홍이는 일어나자마자 제게 물었어요. 엄마, 어제 먹은 거 또 있어? 저는 깜짝 놀라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다행히 윤정 씨가 준 김밥이 몇 개 남아 있었어요. 저는 접시에 담아 만홍이에게 건넸어요. 만홍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김밥을 집어들고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혹시라도 몸이 붉어질까, 입 주변이 부어오를까 걱정됐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만홍아, 이 김밥 어디가 좋아? 만홍이는 한참을 씹더니 말했어요. 몰라. 그냥 맛있고 이건 먹어도 몸이 안 아플 것 같아.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안 아플 것 같아. 만홍이는 음식과 고통을 연결짓고 있었던 걸까? 그동안 먹을 것마다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니까 점점 겁을 먹고 스스로 피했던 건 아닐까? 그런데 김밥은 제가 준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이 줬어요.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은 따뜻한 미소로 음식을 건넸어요. 저는 갑자기 윤정 씨를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용기를 내서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윤정 씨가 문을 열었어요. 클레르 씨, 어서 와요. 저는 머뭇거리며 웃었어요. 어제 김밥,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만홍이가 김밥을 너무 잘 먹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었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동안 어떤 음식도 제대로 못 먹였거든요. 윤정 씨는 조용히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만홍이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저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저알레르기 식단을 설명했어요. 대부분 부드러운 쌀죽이나 삶은 감자, 고구마, 단순한 곡물류였어요. 혹시 만홍이가 평소에 음식 먹는 걸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먹으라고 하면 싫어하고 몇 입 먹으면 가려워하고 항상 그랬어요. 윤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죠. 그런데 한식은 기본적으로 자연식 재료를 많이 써요. 가공식품이 적고 조미료도 최소한으로 하죠. 만홍이가 지금까지 먹어온 음식들이 너무 제한적이라 오히려 요리에 더 예민해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천천히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윤정 씨를 바라봤어요. 정말 도움이 될까? 그러나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혹시 만홍이가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도 있을까요? 윤정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된장국하고 야채죽을 좀 만들어 볼까요? 된장국?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김밥도 괜찮았으니 혹시 모른다.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도 만홍이가 잘 먹을까?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윤정 씨가 만든 음식을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부엌 식탁에 놓인 된장국과 야채죽을 바라봤어요. 이걸 만홍이가 먹을 수 있을까? 김밥을 잘 먹었던 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저는 숟가락을 집어들고 된장국을 한 입 떠서 맛을 봤어요. 적당히 짭짤하면서도 구수한 맛. 프랑스에서 먹던 음식과는 전혀 달랐고, 상상했던 일본식 미소된장국보다 훨씬 깊은 맛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어요. 만홍이가 이걸 먹을 수 있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만홍이 앞에 된장국을 놓았어요.
만홍아,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것도 옆집 윤정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거야. 만홍이는 국을 바라봤어요. 김밥을 먹을 때처럼 적극적인 반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숨을 죽였어요. 만홍이는 숟가락을 집어들었어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멈춰야 하니까. 만홍이는 천천히 씹고 삼켰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거 따뜻해. 저는 입을 다물고 만홍이 얼굴을 살폈어요. 입 주변이 붉어지지는 않았나? 피부가 가렵다고 하지 않나?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맛있어? 만홍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김밥에 이어 된장국까지. 저는 얼른 야채죽도 한 숟갈 떠서 만홍이 앞에 놓았어요. 이것도 먹어볼래? 만홍이는 이번에는 별다른 거부 없이 죽을 떠먹었어요. 이럴 수가. 그동안 그렇게도 먹이려고 애썼던 음식들이었는데.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한식. 이게 대체 뭐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만홍이를 재웠어요. 만홍이 얼굴이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잠들기 전까지도 가려워서 긁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만홍이 손끝이 거칠지 않았어요. 저는 가만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만홍이가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을 더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다시 윤정 씨를 찾아갔어요. 어머, 클레르 씨. 어제 된장국 괜찮았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만홍이가 된장국, 야채죽 모두 너무 잘 먹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알레르기 반응 없이 편히 잘 잤어요. 윤정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속으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김밥을 먹었을 때부터 계속 이상했어요. 왜 김밥은 거부하지 않고 먹었을까? 왜 된장국도 괜찮았을까? 만홍이가 가공된 음식이나 인공 조미료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걸까요? 윤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성분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 음식들은 가공 과정에서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죠. 그런데 한식은 자연 재료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몸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그동안 만홍이가 먹었던 음식들은 대부분 서양식이었어요. 유제품이나 밀가루가 기본이었고 시리얼이나 빵, 가공식품들이 많았어요. 혹시 그것들이 만홍이 몸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던 걸까? 저는 윤정 씨에게 물었어요. 그럼 한식을 조금씩 더 먹여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몇 가지 더 준비해 볼게요. 나물 반찬이나 순한 불고기 같은 것들도 영양가도 있어서 더 좋을 거예요.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 씨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니까요. 아이를 위해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울컥했어요. 그래, 나는 엄마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해. 며칠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식을 조금씩 만홍이 식단에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행히도 만홍이는 무리 없이 잘 먹었어요. 김밥, 된장국, 야채죽, 소불고기, 여러 가지 나물 반찬.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면서 만홍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만홍이 피부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작은 음식 변화에도 피부가 빨갛게 변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어요. 긁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저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한식이 만홍이를 바꾸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오랜만에 친구 소피아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녀는 만홍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만홍이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느껴. 그리고 만홍이가 요즘 밥도 골고루 잘 먹어. 소피아는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진짜? 어떻게? 저는 윤정 씨가 해준 김밥과 된장국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소피아는 제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클레르, 너무 낯선 사람을 믿는 거 아니야? 한국 음식이 만홍이한테 맞는지 확실한 거야?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어. 소피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너무 쉽게 믿고 있는 것 같아. 한국 음식이 만홍이한테 진짜 맞는 건지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흔들렸어요. 정말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한식을 계속 먹여도 되는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김밥 한 줄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만홍이 뭘 먹어야 할지 몰라서 매일같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만홍이가 잘 먹는 음식이 생겼고 그중 대부분이 한국 음식이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정말 이게 만홍이한테 맞는 음식일까? 소피아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쉽게 윤정 씨의 도움을 받아들였던 걸까? 혹시라도 만홍이한테 나쁜 영향을 주면 어쩌지? 결국 저는 윤정 씨를 찾아갔어요. 클레르 씨, 어서 와요. 윤정 씨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아줬어요. 그런데 저는 왠지 머뭇거렸어요. 사실 고민이 좀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 말을 꺼냈어요. 만홍이가 한식을 잘 먹고 있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게 단순한 우연이면 어떡하죠? 윤정 씨는 조용히 내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김밥, 그 다음에는 된장국, 야채죽, 불고기 하나씩 시도했는데 다 잘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걱정돼요. 친구가 너무 낯선 음식에 의존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윤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죠. 새로운 음식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그냥 확신이 필요해요. 윤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노트 한 권을 내밀었어요. 이건 제가 딸을 위해 기록했던 레시피 노트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레시피 노트요? 네. 제 딸도 어릴 때 아토피가 심했거든요. 아무리 병원에서 약을 써도 나아지지 않아서 직접 식단을 조절해봤어요. 하나씩 실험하면서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찾았고 그걸 정리한 노트예요. 한식 위주로 만들었고 최대한 가공된 재료를 배제했어요. 어쩌면 만홍이한테도 맞을지도 몰라요.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넘겨봤어요. 된장국, 나물 반찬, 잡곡밥, 김밥, 수제 두부 하나같이 자연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저는 다시 윤정 씨를 바라봤어요.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클레르 씨한테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의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보다 만홍이를 더 걱정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어떤 음식이든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필요한 재료, 조리 순서, 주의할 점까지.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한번 해보자.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직접 된장국을 끓였어요. 레시피에 적힌 대로 된장을 풀고 두부와 애호박을 넣었어요. 향이 부드럽게 퍼졌어요.
식탁에 국을 놓고 만홍이를 불렀어요. 만홍아, 엄마가 된장국 끓였어. 만홍이는 숟가락을 집어들고 국을 한 입 먹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만든 거야? 응, 어때? 맛있어.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저는 만홍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 후로 저는 꾸준히 한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김밥을 싸면 밥이 김에서 삐져나왔고, 불고기를 만들면 양념이 너무 싱겁거나 짜게 됐어요. 그런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문득 만홍이 피부를 다시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졌어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작은 음식 변화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하지만 확실한 건 만홍이가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할 거야. 만홍이를 위해서. 며칠 후 윤정 씨를 다시 찾아갔어요. 윤정 씨, 만홍이가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도 다행히 잘 먹어요. 윤정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랬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윤정 씨에게 한식을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까요? 윤정 씨는 기쁜 얼굴로 내 손을 잡았어요. 그럼요. 우리 주방에서 같이 만들어 볼까요? 그 후로 저는 매일같이 윤정 씨에게 한식을 배웠어요. 된장국, 미역국, 불고기, 잡채, 나물 반찬.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 보고 만홍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늘려갔어요. 놀랍게도 만홍이 반응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두 입 먹고 도망가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저는 결심했어요. 만홍아, 우리 한국에 가볼까? 만홍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한국? 응. 지금 한국에 계시는 윤정 할머니도 만나고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보자. 만홍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신이 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만홍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겼고 건강해질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 행사차 한국에 가 있는 윤정 씨의 초대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이 여행을 계기로 저는 이론적으로 더 공부해보기 위해서 한식 자격증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것 또한 윤정 씨가 알려줘서 도전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저는 윤정 씨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새로운 음식을 배워가고 있답니다. 그 덕에 저희 딸 만홍이의 건강도 아주 좋아졌어요. 이웃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준 윤정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한국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한국 여행 당시에도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만홍이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다면 또다시 사연을 쓸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